안녕하십니까. 넘버세븐 이실장입니다. 오늘 주제는 일루미트 편이에요. 시작점은 그거였죠. 제가 추천하고 제가 판매했던, 그리고 제가 공동 구매했던 A2000 2013 모델이에요. 제가 한 30개 정도 팔았으니까 뭐 그 중에서 한 3분의 1 이상은 선수 엘리트 애들한테 나가긴 했지만, 어쨌든 사회인분들에도 20분 이상, 20분 가까이는 제 일루미트 제가 추천한 걸 사셨을 것이고, 국내에 유통되는 것까지 생각했으면 그래도 한 5, 60분은 이 모델을 갖고 계시겠죠. 그분들을 위한 영상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지금 이건 미즈노 BSS 크래프티드 에디션 일루미트예요. 네, 새 제품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알티스 기성품 모델이에요. F220 모델. 네, 요걸 가지고 새글러브를 새글러브에 저의 이 이론을 접목하면 어떻게 되는지 또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게 DIY라고도 할 수 있지만, 잘못 길들여진 미트를 검증하는 법, 혹은 저한테 가공받으신, 제 영상은 주제가 그렇잖아요. 저한테 가공받으신 분이라든가 아니면 저를 이용해 보려고 마음을 먹고 계신 분들이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되시길 원하는 거고, 그랬을 때 저한테 기존의 스탠다드 타입이라든가 뭐 아니면 이런 미국형 혹은 이런 닭발형 다 짚어드릴 거예요. 새나글에서 제가 스탠다드 타입이나 닭발형 매 만지는 법 다 올려놨지만, 그래도 놓치는 부분이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본인이 매 만져갈 때 포인트를 어디에다가 주고 매 만지는지, 분명히 매 만지는 요령 뭐 1, 2, 2일부터 시작해서 스탠다드 타입은 어떻게 만집니다, 닭발 타입은 어떻게 만집니다 말씀드렸지만은, 거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이해하고 만지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갈 거예요. 사족이 좀 길었죠? 사족 하나만 더 달게요. 솔직히 말해서 일루미트는 조회수가 제일 안 나와요. 이렇게 해봐야 1000건 뭐 다른 영상에 비해서 3분의 1밖에 안 나오는 거 저도 알아요. 그래서 일루미트 편은 좀 되게 편해요. 수요도 적을 뿐더러 어찌 보면 거의 저희 매니아층만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편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예, 뭐 일반 그냥 뭐 보통 그냥 저를 모르시다 우연히 찾으시는 분들 별로 없으실 테니까, 그래서 저는 자유롭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오늘 하는 영상의 내용들 중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앞으로 포수 미트, 더 나아가선 내야 글러브, 특히 얕은 글러브를 쓰는 법, 그런 부분들에서 많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니까,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 인간이 일루미트를 얘기하면서 나중에 야수 글러브에 이 포인트를 얘기해갔구나 라고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혹은 공방에 오셨던 분들 중에서 일루미트 말고 야수 글러브를 저한테, 특히 내야 글러브를 길들이셨던 분들 중에 제가 강조했던 부분이 윗벽 아랫벽이 치환됐을 때 어떻게 물리냐, 왜 롤링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디테일을 설명할 때 들으셨던 내용일 수도 있어요. 나중에 그 부분도 정리해서 올릴 거예요. 그거 오픈되면 진짜 제 미천 다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꽤 그것도 파란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만, 일단은 이 A2000 2013 모델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죠. 순서는 여기 다음에 전체적으로 아까 미제랑 닭발까지 훑고 들어갈 거예요. 시간은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요. 지금 시간이 밤 12시 10분. 네, 요거 찍고 저 포스미트 편이고 162형 아직도 못 찍었거든요. 오늘은 머리도 예쁘게 했으니까, 네, 오늘 미용실 갔다 왔거든요. 좀 영상을 2편 정도 찍고 가면 새벽 2시 정도 되겠네요. 오늘도 좀 늦어질 것 같지만 어쨌든 힘을 내서 기운차게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이 썸네일을 어떻게 잡을까 생각했는데, 실장님한테 구매했고 실장님한테 가공을 받았는데 잘 물리는 것 같은데 어떤 포인트에서는 공이 자꾸 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저도 알아요. 그래 실장님, 여기는 잘 잡혀요. 왜? 여기는 어디예요? 볼집, 글러브의 볼집, 내 검증사에. 근데 밑에 포켓은 어디라 그랬어요? 밑에 볼집은 글러브의 포켓이라 그랬잖아요. 즉 엄지검지 사이로 받기 때문에 미트입니다. 당연히 포켓은 손이 없는 지점에서 내가 공을 잡기 때문에, 즉 이렇게 지렛대 원리로 잡기 때문에 힘 전달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라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시는데 해도 너무 튄다, 거기서 조금만 위로 가면 또 타고 나간다 라는 말씀들 되게 많이 하세요. 한 가지는 해결됐어요. 제 미트에 대한 가공이나 그걸 좀 이해를 하시면, 여기나
이 아랫부분, 즉 손바닥 여기 있는데, 그리고 여기 글러브에 볼집 있는 자리, 여기는 다 잡힌다는 건 다 아세요 이제. 아, 여기는 해결되는데 이쪽이 사실은 더 많이 잡히는 데인데 여기가 왜 흐를까요? 라고 하는 부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저도 알아요. 근데 저는 왜 이 부분을 강조를 하냐면 너무 포켓 위주로 잘 담기는 식으로 길을 들이다 보면, 이런 식으로 잡다 보면 결국에는 여기가 없어져 버리는. 그래서 제가 또 화가 나는 미트가 하나 있었어요 최근에. 또 얘기를 끊어서 죄송합니다. 자, 회원분이 보내셨어요. 네, 업체에서 가공을 받은 거예요. 저 말고. 왜 그러셨어요? 했더니 거기 좀 더 조작력을 좋게 만드는 것 같아서 한번 보내봤는데 못 쓰겠어요. 자, 웹이 벌써 이만큼이 늘어났어요. 웹근 보이시죠? 네, 늘어나다부터 여기 막 실밥까지 다, 이 뒤에 광목까지 다 해져가지고 이만큼이 늘어난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뭐 했죠? 네, 진 이겨놨어요. 퍼놨어요. 계속. 그거 뭐예요? 오므려. 네,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공을 볼집에다 두면 안 잡혀. 네, 여기서 멈춰. 네, 꽉 쥐면 어떻게 해요? 배가 나와. 이런 게 저는 싫은 거예요. 손바닥 보면 여기가 보이시려나? 엄청 튀어나오죠? 분명 길들일 땐 그렇게 안 잡아줄 수도 있는데, 그리고 주름이 어떻게 가요? 이쪽으로 가버려요. 이쪽으로. 그러니 뭐 들어갈 공간이 있어요? 여기를 잡았다 전 치더라도 그럼 여기는 안 잡히니까 꽉 줘. 일로만 쥐어 팬 거예요 다. 그러고 나서 뭐야, 이거 하놓고 여기다 때리는 거죠. 공 다 보이죠? 이게 말이 되는 미트냐고요. 그 웹은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PBW 모델이에요. 거의 얘도 50만원 후반대 제품인데 안타까운 거예요. 주름이 일로 가게 만들어 놓고 이걸 길들여 놨다고 이러고 있으니 제가 봤을 때는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이거는 뭐 많이 안 보실 거니까. 왜 내가 이런 업체랑 제가 동일시 취급을 돼야 되는지 기분이 나쁜 거죠. 또 이거 보면 나한테 100만 생기겠지만. 자, 영문도 모르고 손님 입장에서는 믿고 맡겼는데 이런 결과물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 하신 거죠. 왜냐, 기존의 글러브에서 오류가 미트에서 극대화된다 그랬잖아요. 포수 미트든 일루 미트든. 손등도 보면 여기 눌려져 있죠. 이렇게 안 누르면 안 멈춰지거든. 왜? 여기를 또 넓혀놨어. 아랫벽 윗벽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자, 소프트볼 공이 들어가. 근데 우리가 잡는 건 뭐죠? 편하게 들어가죠? 야구공이야. 근데 아까 소프트볼 공이 들어간 지점이 아니라 사실은 엄지검지 사이 여기잖아요. 여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안 잡히고 여기서 안착. 그러면 결국 뭐예요? 웹은 튀어나와.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런 미트를 사회인야구에서 되게 많이 봐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솔직히. 글러브를 미트를 봤을 때 저는 얘네들도 소기의 목적을 갖고 태어난 애들인데 누군가의 노력과 정성, 땀, 열정이 들어가서 메이커에서 연구 개발하고 글러브 공장에서 진짜 손이 정말 제 손 보시면 장난 아니죠. 막 굳은 살에 막 공장에 일하시는 분들 저보다 더해요. 그런 분들이 힘들게 만들어 놨는데 쓰는 사람이 이렇게 쓰게 만들어 준다는 건 참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가공이란 표현을 쓰잖아요. 아세요 혹시? 제가 길들이기란 표현을 거의 쓴 적이 없는데, 저는 일반 가공, 스페셜 가공, 글로벌 가공이라고 표현하지 길들이기라고 표현 안 해요. 왜냐? 길들이기라는 개념으로 자꾸만 접근을 하면 길들이기, 길이 잘 들었다, 파닥파닥 잘 움직인다, 조작력이 좋다, 이런 식으로 연관이 가기 때문에 차라리 저는 가공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형태의 가공, 틀의 가공, 구조적인 가공. 자, 그럼 이 글러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분명히 길을 잘 들여드리고 잘 쓰셨어요. 나쁘지 않게 썼어요. 근데 점점 좁아지네. 네. 분명히 제가 추천했고, 이거 데자뷰 현상이야. 나 이 얘기를 꿈에서도 한 것 같아요. 이 느낌. 네. 분명히 제가 길 들여드리고 제가 추천해서 판매했는데 사용하시는 분이, 사실 이분도 여기는 잡히긴 하지만 살짝만 힘들어가면 안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즉 바닥이 좁아진다는 얘기는 결국 포구면 쪽으로 공을 갔을 때 누른다는 소리예요. 즉 포켓 쪽으로 공을 갔을 때, 아니면 포구면 지점, 즉 포켓, 거기보다 조금만 더 위로 가면 안 물리니까 누르고 있다는 소리예요.
자, 일루미트에서 제가 그냥 글러브로 얘기를 할게요. 글러브의 포켓이랑 동일하게 볼집을 그냥 포켓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글러브적으로. 내가 손바닥, 즉 글러브의 볼집 위치보다 조금만 위로 가서 포켓으로 잡아야 되는데 거기보다 좀만 위로 가면 다 타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그러다 보면 잡다 보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공이 들어갈 공간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잘 못 멈추니까 더 누르게 돼. 왜?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공이 빠지는데 어떻게 검지를 안 눌러요? 검지 떼고 이렇게 하면 당연히 새는 거 아는데 이걸 어떻게 개선을 할까?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하죠. 아, 리터치를 보내야겠다. 그럼 저는 리터치를 받고 물론 두들겼는데 이거 리터치 안 한 거예요 아직. 영상 찍으려고 안 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네, 내일 이거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한 1, 2분만 두들기면 다시 형태 나와요. 제가 길들인 거기 때문에. 심하면 일반 가공을 하지만 이건 심하지 않아요. 조금 더 넓혀드릴 거예요, 바닥을.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사용하시는 분이 뭔가를 바꾸셔야 된다는 거죠. 아, 또 이러면 또 그러겠죠, 사람들이. 야, 결국 네가 못 쓰니까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맞아요. 잘못 쓰신 것도 있는데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잘못 쓴다라는 게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쓰지는 않은 흔적이 전 보여요. 그것만으로도 전 되게 기뻐요. 이분은 잘 쓰려고 롤링도 하시고 잘 물어주셨어요. 롤링도 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매만지는 과정에서 롤링에 대한 이해도 우리가 왜 롤링을 하면 왜 거기를 만져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해가 좀 적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리터치를 해드리면 특히 2013 모델 사셨던 분들 거의 비슷한 그 피드백이 오세요. 아, 안 잡히는 건 아닌데 근데 조금 탑니다라는 얘기를 할 때 오늘 그 답을 드릴 거예요. 자, 이 미트는 미국형이에요. 그래서 FM18 모델이랑 비슷하지만 뭐가 다르다 그랬죠? 이 올라오는 각도가 얘가 조금 더 이렇게 올라온다면 얘는 이렇게 탄다 그랬죠. 그래서 이 바닥면이 좀 타고 올라오는 거예요. FM18은 좀 이렇게 되고 있다면 거기에 웹이 달렸다면 2013은 좀 더 타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타기 쉬운 미트예요. 아니 타기 쉬운 미트라는 건 뭐예요? 이렇게 됐을 때 타기 쉽다라는 거지 이렇게 되면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앞으로 나르느냐하고 팔이 붙었을 때 즉 롤링이 들어가면 이 면이 어찌 보면은 조금 더 글러브 끝이 앞을 봐도 수평이 되겠죠. 그럼 아까 이런 거 같은 거보다 좀 이렇게 붙었을 때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면이 넓어요. 바닥이 넓은 글러브, 바닥이 넓다 했죠. 그랬을 때 아랫벽과 윗벽을 물었을 때 이게 소위 말하는 얕은 내야 글러브와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자, 캐치볼을 할 때는 괜찮아. 땅볼 잡거나 백핸드 칠 때 보면 흘러. 이게 왜 그럴까라는 부분에서 보면 아랫벽의 이 위치를 봤을 때 얘랑 얘를 보면 각도 자체가 달라요. 이게 조금 더 위로 가 있죠. 얘가 조금 더 덮여 있죠. 이 각도가. 자, 그래서 얕은 글러브에서도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낑가서 물리는 건 잘 되는데 닿는 동작을 할 때 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글러브를 가지고 공이 탔다는 소리는 뭐냐면 이거를 롤링해서 물어주는 동작을 할 땐 괜찮은데 이 닿는 동작을 할 때 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러브는 롤링 편하게 물면 잘 물리는데 그걸 못 물어줬을 때가 이렇게 흘러버리는 일이 생긴다라는 거죠. 왜 흐르는지 아시겠죠? 그러면 아니 실장님 맨날 어떻게 롤링을 하는 상황이 나와요. 롤링 못하는 상황도 있잖아요 라고 할 수 있죠. 당연하죠. 그래서 그게 어찌 보면 뭐 나중에 내야편에서 나왔지 이게 겐다 구형과 신형 패턴의 차이로도 얘기가 되는 부분이에요. 자, 얕은 글러브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상태에서 아랫벽 윗벽 물었어요. 물었죠. 그럼 이게 몇 칸일까요? 비트로 올라가나요? 근데 우리가 메이저리그를 보든가 일본 프로야구를 보든가 한국 프로야구를 봐도 마찬가지. 선수들이 뭐 하고 있죠? 네, 허벅지를 누르고 있죠. 보이세요? 선수들 보면 일본 선수들 이러고 있죠. 이따가 새 글러브 보여줄 거예요. 자, 이건 몇 칸일까요? 네? 4칸이에요? 그럼 이게 반을 접은 모양일까요? 아니면 엄지와 새끼를 만나게 한 모양일까요? 아니에요. 전 뭐 했죠? 이거 잡았죠. 그 상태에서 이렇게 누른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렇게 잡은 상태 그냥 누른 거예요. 손목 제껴진 게 아니라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누른 거예요. 이 상태에서 누르고 있어요. 그럼 접혔죠?
엄지가 위로 덮이죠. 근데 펴볼게요. 하나, 둘, 셋. 펴지네. 사실 이 이야기는 예전에 투수글러브 패턴, 나에게 맞는 투수글러브 패턴, 그리고 투수글러브 배 안 나오게 쓰는 법에서 제가 영상에 올렸어요. 두 자릿수 영상에 올렸어요. 제가 그거는 제가 이따가 영상 올릴 때 링크 걸어 드릴게요. 투수글러브를 쥐어짰는데 쥐어짰잖아요. 그거 던졌어요. 근데 왜 나는 배가 안 나올까? 자, 그게 뭐였죠? 바로 관절에. 우리 멱살 잡을 때도 이렇게 잡는다 그랬죠? 그러고 나서 손바닥이 들어가잖아요. 멱살 깃을 잡고 당긴다. 그리고 사람의 손이 이렇게 되면 힘을 쓸 수 있지만 이렇게 되면 힘 쓸 수 있어요? 못 쓰죠. 그래서 관절이 여기입니다. 제가 분명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글러브질을 이렇게 잡아서 이게 손바닥 이렇게 힘 경직되게 이게 말고요. 편안하게 잡아서 갖고 오면 우리가 갖고 온다. 그래서 투수 글러브를 쥐어짜도 배꼽이 안 나온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1루미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려서 잡는, 즉 담는 행동을 할 때도 과감하게 쥐어짜야 돼요. 근데 그 쥐어짜는 각도가 어디였어요? 여기였죠. 그런데 위를 왜 엎을까요? 자, 얕은 글러브예요. 아랫벽이 포켓이 얕아. 제가 그래서 포켓이 깊다 얕다 할 때 아랫벽 길이, 이 깊이가 깊다 얕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통상적으로 얕은 글러브들은 엄지 각도가 이쪽으로 간다면 통상적으로 깊은 글러브들은 엄지 각도가 일로 간다고 표현했죠. 1루미트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접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옆으로 가 있잖아요. 포수미트처럼. 그렇다면 이게 반대로 됐을 때 치환이 되면 아랫벽은 충분히 깊어. 근데 윗벽이 어때? 얕죠. 그럼 윗벽을 깊게 만들어주면 깊어지네. 그럼 웹이 어디 걸려요? 웹을 여길 접을 필요가 있나요? 그래서 답답한 게 이런 거예요. 이게 요렇게 접근을 하다 보니까 여기가 접힌 거예요. 근데 이 미트도 제가 만약에 제 스타일대로 하게 되면 이렇게 접어버리면 많이 보는 거네. 제가 네아글로브 전에 DIY 도리타니 모델 해체해가지고 모르시면 보세요. 거기서 막 만졌죠. 자, 어때요? 여기네요. 그런데 보면 이거를 엄지 꺾고 새끼 꺾고 오므린다고 생각해요. 대부분 사람이. 여기 꺾고 이렇게 만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면 맞나요? 우리 선수들 옛날에 많이 보던 거 이런 것들. 네, 보이시죠? 이런 것들. 제가 왜 이 얘기를 처음부터 안 하냐면 지금 분명히 접었죠? 폈죠? 저 엄지를 누른 게 아니라 이거예요. 이거. 네. 눌렀어. 그럼 다음에 엄지가 들어가 있죠. 어디가? 빵빵한 데가. 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접히네. 이게 반접이에요? 아니요. 바닥 피면 펴져 있어요. 자, 이 얘기를 왜 안 하냐면 이런 식으로 잡으라 그러면 사람들이 검지를 안 쓰는 거예요. 당연히 힘이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잡으면 검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검지를 안 써버리면 흘러버리는 일이 생기니까 제가 코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제가 검지 중지 위주로 메인이 되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부수적으로, 즉 코어를 활용하면 나머지가 부수적으로, 궁극적으로는 다섯 손가락을 다 씁니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새끼 약지 부분을 여기를 과감하게 이렇게 접으라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러고 접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검지를 피면 흐르는 게 똑같아요. 근데 코어를 느끼는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사람, 코를 누르는 게 아니에요. 검지 수단에서 또 이렇게 누르시는 분들 되게 심한 분들 많아요. 얼마 전에 티구 갖고 온 어린 친구는 여기가 완전 눌러가지고 나왔어요. 실장님 검지 중지 쓰라며요. 내가 언제 이렇게 쓰라 그랬냐고. 느끼고 있는 상태에서 같이 쓰라 그랬지. 이렇게 쓰는 거랑 이거랑 전혀 달라요. 누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누르는 거 아니에요.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과감하게 쥐어짜면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쥐어짰죠? 뺄게요. 바닥 안 울어요. 그러면 이렇게 접어놓으면 바닥이 넓게 유지가 되죠. 그러니까 접혔다? 그럼 어떻게 돼요? 유지가 돼. 유지가 돼. 즉 내가 여기 물 때는 많이 안 쓰지만 이걸 더 깊이 넣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런 데 가면 더 넣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반 접은 거예요? 아니요. 저는 이렇게 잡은 거예요. 엄지도 뒤늦게 들어간다 그랬죠.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실장님, 끝과 끝이 맞다네요. 당연하죠. 공이 포켓보다 더 위쪽에 가 있잖아요. 그럼 일로 가면 다 폈네. 그래야 당기죠. 즉
이 상태에서 아랫벽이 더 깊어지게 만들어 놓고, 즉 얕은 1mm를 깊어지게 만들려면 아랫벽을 더 내려놓고, 그래서 백핸드 보면 약간 선수들이 이렇게 나온 것 같죠. 그래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아이고 기침 나온다. 우리나라 선수들도 특정인을 얘기하기 그러니까 제가 일본 선수 얘기를 드릴게요. 일본 애들 보면, 일본 프로야구 선수들 보면 다 이거 되게 많이 해요. 그리고 웹이 어떻게 됐죠? 다 펴져 있는 거 많이 보실 거예요. 그거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일루수 보면 다 막 이러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열려 있죠. 근데 걔네들 보면 이러고 있어요. 박수 치듯이.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박수 치듯이. 그럴 때 웹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나오죠. 이게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즉 이렇게 오므린다고 알고 있는, 사실은 이렇게 놓고 이거를 접고 있는 건데. 이해 가시나요? 즉 이거 사용하시는 분은 요 글러브질 여기에서 이제 과감하게 쥐는 이 동작이, 즉 요 동작으로 웹까지 끝까지 하려고 하니까 안 됐던 거예요. 넘버세븐 실장님이 곰발바닥 초발바닥 이렇게 하라 그랬지. 그러면 얘가 볼집으로 할 때는 그게 돼. 왜 공이 볼집으로 포켓인데 볼집에 가까운 데까지는 돼. 일로 가면 그 동작을 하면 이제 흐르는 거야. 이렇게. 이럴 때 어때요? 과감하게 잡아줘야죠. 근데 그게 방금 이 동작이 이 상태에서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죠. 이 상태에서 안 된다면 롤링이 들어가야죠. 롤링 물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빠지고 안 새는 거죠. 그래서 1, 2, 2, 1에서 1, 2를 잘 만져줘야 글러브가 안 좁아져요. 네, 어때요? 4칸 같나요? 글러브 끝이 접힌 것 같나요? 자, 이 얘기는 뭐 이 영상을 많이 안 보실 거니까 나중에 힌트를 드리면 어느 글러브에서 그런 걸 하면 좋을까? 전에 얕은 글러브 맞아. 겐다 글러브. 사람들이 겐다 글러브를 얕다 그래서 이렇게 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줄 알고 있고, 아니면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쓰는 거죠. 저 인스타 제가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일본 친구들이 이제 인스타를 글러브 사진을 보고 와서 뭐 팔로우를 하는 건데, 걔네들 보면 제트 겐다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거 딱딱딱딱 하고 있고, 미즈노 프로도 이렇게 하고 있고, 윌슨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기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쟤는 대체 뭐지?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접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이것도 똑같아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접혔네요. 근데 이거를 검지를 빼고 엄지랑 새끼로만 하면 흘러요. 코어를 느낀 상태에서 이거를 잡으면 물려요. 물리잖아요. 어때요? 접은 것 같죠? 만나는 것 같죠? 이건 몇 칸이에요? 그럼 이렇게 잡으면 몇 칸이에요? 이렇게 잡으면 몇 칸이고요? 네. 근데 제 손은 어때요? 똑같이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이 상태에서 더 들어갔냐 덜 들어갔냐 이 차이뿐이지, 네. 손은 똑같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핸드폰 잡듯이. 그리고 이걸 더 이렇게 들어갔냐 덜 들어갔냐 이 차이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잡아? 안 잡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상태에서 롤링이 들어가야죠. 그럼 들어가는 건데, 이게 이렇게 오므리면 안 들어가요. 똑같아요. 그래서 글러브 얘기를 나중에 하는데, 이 얘기를 나중에 제가 새나글에서 올리겠지만 1루미트 편에서도 이걸 먼저 끌어다가 쓰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걸 얘기 안 하고서 이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한 1000개의 조회수가 나올 거고, 실제로 보는 사람들은 한 2, 300분 되시겠지만 그 부분들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거예요. 그게 나중에 내야 글러브에서 접목되고, 또 어디에 들어가냐? 미트에서도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 미트 설명할 때도 이 얘기가 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주고 과감하게 접어줘야 되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접으면 잘 안 되죠. 왜? 아랫벽에 미약해서 받쳐놨다고 치더라도 이렇게 살짝 하면 이게 타이밍이 안 맞으면 안 돼요. 그럴 때 확실히 뭐 해줘? 롤링을 해주면 물리는 거죠. 그래서 이 포켓 부분에 빠지는 걸 할 때는 과감하게 쥐어주세요. 그 쥐어주는 게 되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관절 만지는 거예요. 관절 만졌을 때 어떻게 해요? 글로 만나네. 이렇게 만나는 거라, 내 능동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만나게끔 만들어서 관절을 만들어주는 거라, 내가 오므려서 만나게 이렇게 하는 거랑은 전혀 다른 동작인 거죠. 그럼 열어준 상태에서 엄지가 좀 더 앞을 내밀고 있겠죠? 백핸드로 가면
아래로 더 나와 있죠, 엄지가. 즉 아랫벽이 더 깊어졌죠. 그 상태에서 롤링 물어주는 거예요. 만약 그 상태에서 롤링이 안 됐다, 담어 과감하게, 그래도 안 빠지는 거죠. 그 정면은 다 하시잖아요. 이거는 롤링은 다 하시잖아요. 예. 그러면 롤링을 해도 포켓 딱 물어주면 예, 안 빠지는데, 이게 롤링을 안 하고 오므리면 이렇게 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그런 타는 일이 생길 때마다 살짝 더 관절을 매만져 주시고 조금 더 과감하게 살짝은 더 감아준다는 느낌. 감아준다는 느낌. 제가 이게 아니라 이 틀을 유지하고 감아주면서, 즉 감아주면서 힘을 쓴다. 감아주면서 힘을 쓴다는 느낌. 그 느낌이 들어간 타이밍이 맞으면 내가 예측 못하는 공이 왔을 때도, 쳤을 때 이렇게 해도 내가 힘이 이렇게 해도 과감하게 물어주고 안 빠지는, 멈춰져 있는, 외부로 안 타고 나가는 일이 생긴다라는 거죠. 도움이 되셨나요? 그래서 이 동작을 사실은 많이 하셔야 돼요. 그게 세나글에 나온 스탠다드 타입에서 닭발에 나왔던 공통점이에요. 이 동작을 한다는 건 뭐죠? 아랫벽 옆에서 윗벽을 과감하게 만들어주는 거. 그리고 치환이 됐을 때는 아랫벽 걸어주면서 윗벽을 덮어주는 이 행동이라는 거죠. 그럼 이거를 길이 들어진 스탠다드 타입 한번 보자고요. 제 후배가 이걸 잘 못 썼을 때, 저는 잘 쓰는데 후배가 못 쓰는 게 뭐냐면, 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스탠다드 타입인데 아까 이 PBW 하다케야마 미트처럼 쓰는 친구가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자꾸 오므리는 동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 타고 올라가. 과감하게 눌러줬으면 안 빠지는데 이거를 이렇게 오므리니까 타는 거예요. 보이시죠? 그랬을 때 이 글러브가,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아, 글러브나 미트는 살아있어야 돼. 이렇게. 몇 년이 지나도 글러브는 항상 이렇게 살아있어야 돼.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로 선수들이 이렇게 해서, 살아있게 해서 이렇게 쓰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이렇게 쓰냐? 어우, 지나요. 전완근 경직되는 거 보이죠? 이렇게 하면.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근데 왜 TV에서는 접는 것처럼 보일까요? 롤링 들어가니까. 어때요? 롤링 들어가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와 비슷한 영상을 사실은 포스미트에서 설명드렸어요. 롤링은 곧 굴절이다. 각이 맞춰서 굴절시켰을 때 잡으면 안 빠지는데, 굴절이 안 된 상태에서 잡으면 덜그럭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전 이러고 있는데요. 자, 몇 칸이게요? 실장님, 미트가 만나네요. 제가 이 끝과 끝을 만나려고 한 게 아니라 저는 잡았을 뿐이에요. 근데 안 만나죠. 근데 공이 들어갔을 때 과감하게 잡으면, 이제는 잡히네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저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덜그럭대. 잡아. 안 빠져. 그럼 검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눌러지나요? 항상 코어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즉 웹 쪽이라든지 웹에 가까운 포켓이 들어가도 물어주면 공이 빠져나오거나 흘러나오지 않아요. 태그를 해도, 달려오는 주자를 태그를 해도 빠지잖아요. 그래도 딱 피면 어때요? 배꼽이 나온 게 아니죠. 그럼 툭툭 치고 만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 여기를 이렇게 꺾어 놓는다든가 여기를 이렇게 집어넣으시는 분들 되게 많이 보이실 거예요. 길들인다 그래서. 아니면 여기를 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 진짜 이렇게 만드시는 분들. 왜? 여기도 오므려지면서 이것도 만들어야 되니까. 그냥 이 면이 들어가면 되지 않아요? 네. 저 이거 했어요. 자. 그렇다면 아까 이 FM18 모델, 이것도 제가 몇 분 가공해드렸고 판매하신 분도 있으니까 이분은 너댓 분 되시니까 보여드릴게요. 얘 같은 경우는 이걸 극단적으로 안 넣어도 오므려도 잡혀요. 왜? 깊잖아. 거기다 뭐죠? R2지. 그러니까 내가 오므리는 동작을 해도 잘 물려. 대신에 타고 나갈 확률이 높죠. 왜? 여기가 더 좁아져 버리면 아예 다 안 들어가 버리는 일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힐패드가 1단이라도 관절 유지한 상태에서 보면 얘는 기본적으로 태생이 엄지 아랫벽이, 이 길이도 짧을 뿐더러 바닥도 좁죠. 아랫벽이 깊어요. 그러니까 얘는 롤링 안 하고 물어도 잘 물려.
대신에 이 미트도 똑같이 롤링은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롤링이 덜 들어갔을 때 잘 박히는 거죠. 그렇다면 닭발 미트에서 어떻게 될 거라는 거죠. 지금 현재 나오는 미트 패턴 중에서 아랫벽이 제일 깊은 게 사실은 닭발이에요. 그러니까 닭발이 글러브랑 비슷하다고 하는 게 이렇게 오므려도 잘 잡혀. 근데 이렇게 오므려서 잡혀보면 배가 나와. 배가 아니라 바닥이 이렇게 주름이잖아.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닭발 패턴의 현상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걸 안 나오게 만들었어. 근데 그게 좀 덜 나오게 하려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물어주고 과감하게 만들어주면 얘는 태생적으로 엄청 포켓이 깊은 글러브예요. 그러니까 이런 글러브들을 깊은 상태에서도 공을 잡고 오므려서 더 좁게 해서 이렇게 울지 않게 하려면 아까 얕은 이런 2013이라든가 이런 스탠다드 타입에 나오는 그 글러브에서 사용하는 방법, 그거를 접목시켜주면 확실히 덜 나온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닭발 일루미트형도 만질 때 1, 2, 2, 1 만지잖아요. 1, 2 잡으면 깊어지잖아요. 그럼 롤링 담겨요. 보이시죠? 글러브. 이걸 오므리면 어느 정도 잡히지만 약간 바닥이 이런 튀는 현상이 생긴다라는 거죠. 튀더라도 얘는 잡히는데 얘는 많이 튕겨나가. 왜? 얕으니까. 그래서 이게 쉽다라는 거예요. 쉽긴 하지만 항상 만져놓죠. 만나네요. 또 얘도 올라가기도 했죠. 지금 올렸죠. 그럼 내려보면, 더 내리면 내릴 수 있네요. 이렇게 잡으면 올라가네요. 몇 칸이게요? 저는 그냥 이것만 한 상태에서 이렇게 놓거나 이렇게 놓거나 이렇게 놓거나 차이인 거지. 뭘 칸수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지 않았어요. 똑같은 손 동작인데 조금 더 꺾어 눌렀는지 덜 꺾어 눌렀는지 차이인 거지. 맞죠? 그럼 똑같은 거잖아요. 잘 잡히네. 안 빠지네요. 그래서 이거를 이해를 하고 나면 이제 이게 왜 잘못된지에 대한 이제 이해가 생기는 거죠. 이 윗벽이 항아리가 되거나 빵이 커져 버리면 이 동작에서 물어주는 동작을 전혀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형태가 잘못됐다라고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왜? 물어주는 동작을 할 수가 없게 나왔거든. 여기가 벌써 주름이 울었어. 그럼 롤링을 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밖에 안 돼. 그럼 잡으려면 오므려서 계속 이거 하는 거예요. 누가 잘 오므리냐. 그 정도 힘으로 해도 얘는 안 오므려져요. 이게 다야. 왜? 저는 이렇게 오므리고 있거든. 근데 이게 롤링이 들어가서 여기를 과감하게 하면 많이 오므려진 것처럼 보이죠. 앞에 영상에서 제가 티구 글러브 조작력이 이게 타대한 글러브입니다. 조작력이 없습니다라고 하는데 요 조작력이 없지 걔도 이렇게 접으면 다 잡힙니다. 그거를 제가 이제 새 글러브로 보여드릴 거예요. 자, 새 글러브. 네, BSS 한정 모델로 나온 BSS 모델로 나와서 크래프티드 에디션 일루미트예요. 사이즈가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되게 짧은 편이에요. 이 스탠다드 일루미트랑 비교를 했을 때 보면 확실히 얘가 좀 짧아요. 타입은 패턴은 뭔지 모르겠는데 다른 패턴이 TK는 아닌 것 같아요. 짧고 고도 얘가 조금 더 높네요. 네. 바닥이 되게 이게 넓어요. 네. 근데 길이는 좀 짧아요. 이 폭은 좀 넓은데. 그러면 얘를 볼게요. 그리고 비교할 걸로 뭘 할 거냐면 저는 자, 알티스 요 모델로 한번 가볼게요. 길이는 얘가 더 길어요, 알티스. 하지만 폭은 어때요? 얘가 더 좁죠. 이게 바로 패턴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사용하는 방식이 같냐? 틀리냐? 같아요. 왜? 우리가 맨손으로 공 잡는 건 똑같잖아요. 그랬을 때 자, 일루미트에서 제일 사람들이 스탠다드 타입에서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이 가죽이 안에 먹어 들어가 있다 그랬죠. 얘는 떨어져 있다 그랬고. 닭발형 미트가 쉽다라고 느끼시는 요소 중에 하나가 패턴적으로 포켓이 깊고 얕다라도 있지만 이게 떨어져 있잖아요. 즉 웹이 걸려 있어요. 공중 근해에 매달려. 자, 구글에서 티벨트 그물웹을 번역했을 때 그것처럼 이 떨어진 웹에 대해서는
최지만 선수 9 1mm 제가 가공한 거 영상 올렸었나? 예, 그 영상 올렸죠? 예, 지만이 미트 지금 쓰고 있는 거 그거 제가 할 때도 이게 유격이 있어서 스탠다드 타입에 이렇게 H자로 되어 있는데 유격이 있고 배로를 자른 형태입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패턴이에요. 이게 Z에서도 B 프로 G 말고 B 프로 FM 모델 중에서 끝에 S 들어간 모델이 있어요. 거기서도 이런 웹이 있어요. 그래서 웹이 분리돼 있어요. 그것들은 이게 되게 조작력이 쉬워. 네, 여기가 잘려 있으니까 이게 되게 잘 움직여. 자,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같이 오므리는 식으로. 그렇다면 지금 저는 이 웹 밸런스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를 튜닝을 할 거예요. 근데 어차피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원래 풀러야 되는데 끊을게요, 그냥. 예. 여기를 한번 끊어 볼게요. 다른 거 안 하고 여기만 끊었어요. 끈이 어차피 이 끝에 부분에 한 줄이 왔다리 갔다리 또로로 말려 있고 나머지 부분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쑥 가서 여기까지 끝나는 한 줄이에요. 즉 2줄이 들어가 있는데 이 웹 위에만 끊어 볼게요. 제가 다른 것도 안 하고. 근데 롱노즈가 오케이. 빠져라. 쇽. 오케이. 빠져라. 쇽. 오케이. 자, 어때요? 여기만 이렇게 풀어놔도 얘가 되게 잘 움직여요. 네, 되게 조작력이 좋아지죠. 왜? 붙잡고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럼 이 상태에서 더 조작력을 좋게 만들려면 뭐 하면 된다 그랬죠? 네. 제 영상에서 올렸잖아요. 입수구만 풀르면 된다고. 그러면 세이 일루미트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 가죽 물성이 그렇게 부드러운 편 아니에요. 좀 단단한 편이에요. 와규긴 한데 예, 되게 좀 단단한 편이고요. 그리고 밑에는 안에가 그냥 원장 가죽 그냥 그것밖에 없어요. 펠트가 안 들어있잖아요. 대신에 포켓 쪽에 밀리지 않게 다 보강이 들어가요. 그래서 1루미터가 여기가 뻣뻣한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공받으면 튀어나간 현상이 많은데 그런데 포켓을 좀 죽여주긴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를 너무 약하게 만들어버리면 이게 힘이 뭉그러지는 현상이 생겨요. 이게 딜레마예요. 가죽밖에 없기 때문에 착하고 완충은 돼야 되지만 그렇다 그래서 이게 타고 나왔을 때 여기가 밀려버리면 또 안 되는 그래서 1mm 손바닥이 좀 탄탄해야 되긴 하지만 너무 딱딱해도 안 되고요. 그리고 보강된 부분이 있어서 여기가 안 움직인다고 또 밑에만 죽여도 안 되는 게 참 어려운 게 1mm인 것 같아요. 어쨌든 위에 연결된 부분이 이렇게 분리가 돼 있죠. 지금 얘는 붙어 있지만 얘는 끊을 수가 없잖아요. 가지고 잘라버려야 되니까. 그럼 상품이 망가지니까. 그럼 이 상태에서 놓고 하면 이렇게 돼요. 사람들 잘하는 거. 그럼 이 2일로 껴볼까요? 더 잘 되네. 네. 근데 이 동작이 공 잡는 동작이냐고요? 아니잖아요. 공 잡는 동작이 뭐였어요? 이걸 끼고 제가 아까 맨손으로 잡는 느낌, 이 느낌이었잖아요. 이 느낌. 그러면 얘를 끼고 그 느낌으로 공을 잡고 있어요. 그거 똑같이 잡을게요.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놔, 잡어, 놔. 이 느낌이에요. 그러면 내가 오므리는 동작이 어떤 상황에서 나올 수 있냐를 없어요. 사실은 그냥 밑에 끼고 내 관절 만져주시고요. 아랫벽의 미약. 아랫벽은 참 알티스가 잘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아랫벽 있고 윗벽만 잡아주고 이게 각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롤링하면 물려요. 여기도 잡히고 손바닥 잡혔죠. 포켓 잡혀요. 근데 여기는 지금 보강 들어가 있다 그랬죠. 뻣뻣해. 그럼 여기를 죽여야죠. 제가 가공할 때 포인트를 주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윗벽 아랫벽 만들어줬어. 롤링. 근데 제가 아까 했던 거 있죠. 이 동작. 안 보이는구나. 요 동작 어디 있어요? 여기 한 거예요. 사람 손가락은요 여기는 접을 수 있지만 여기는 수직으로 접을 수가 없어요. 여기를 접으면 사실은 관절을 접히는 것 같지만 손바닥이 접힌다고 제가 인체신비에서 말씀드렸죠. 손바닥 이 손금 있는 데가 접히는 거 아니에요. 여기를 접어야죠. 그럼 놓고 접으면 여기에요. 접히네. 일본 프로야구 선수들 보면 이러고 있네. 몇 칸이에요? 실장님 글러브 끝과 끝이 만나면 안 된다며요. 안 되죠.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만나죠. 근데 그걸 더 누르면 만나네.
네. 이런 개념이랑 내가 능동적으로 이렇게 오므리는 거랑 전혀 다른 동작이에요. 그럼 만났어. 네. 네. 이러고 있다가 펴. 열리네. 접어. 펴. 접어. 펴. 롤링 가면서 접어. 그래서 포수 밑에서 롤링은 굴절이다. 어떤 거였죠? 내가 포수 밑에도 이 각도가 나와서 힘을 쓰면 공이 안 빠지는데 이렇게 되고 오므리면 빠진다 그랬죠. 똑같이 접목되는 거예요. 그럼 세 밑이에요. 입수 풀르고 웹도 분리됐잖아요. 관절 만들었잖아요. 만들었어. 그 포켓. 네. 이게 DIY 하는 거예요. 네. 됐네. 이거 반접이에요? 아닌데요. 살아있는데요. 네. 그럼 공 2개. 잡히네요. 네. 그럼 포켓 쪽에 공 2개. 네. 잡히네요. 이렇게 하면은 흘러가 있지만 여기서 롤링해서 물어주면 안 빠지네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내가 관절 만들고 네. 웹이 뭐 접혀요? 안 접혀요. 이제 묶여지면 이렇게 나오겠죠. 약간 이 상태에서 때리고 오케이. 또 허벅지에 누르고. 그러니까 일본 선수들 보면 다 이렇게 1mm가 내려서 네 칸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걸 오므려서 여기를 여기서 만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면 뭐라 그랬죠? 제가 아랫벽이 사라진다 그랬잖아요. 이걸 꺾으면. 그래서 만져놓고 잡으면 네, 잡히네요. 롤링. 오, 잡히고 잡히네요. 근데 이 폭이 좁고 깊죠. 그렇다면 이 밑에는 어떠냐고요. 이 폭이 훨씬 넓죠. 그러면 얘는 입수 풀러서 이걸 보여드리는 게, 입수만 풀르면 사람들이 원하는 조작력이 생긴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제가 글러브질하면 그 조작력이 안 생긴다 그랬죠. 그러니까 입수 묶어놓으면 다시 또 빡빡하다고 하겠지만 어쨌든 이 조작력을 줬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만들어진 상태에서 보자고요. 아무것도 손 안 대고. 물론 이제 웹 바란스는 조금 좀 맞추긴 해야 돼요, 제가. 그리고 웹 간격도 보면 되게 타이트하죠. 유격 자체가 이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되게 타이트하죠. 작은 미트, 1mm들이 그래요. 근데 여기를 접해가지고 늘릴 수 있을까요? 그럼 이건 플러스 이렇게 늘려놓으면 말이 안 되는 걸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것도 아까 제가 알티스 F220 모델 만지듯이 똑같이 DIY를 해볼게요. 그러면 입수부가 묶여 있어요. 근데 약간 저한테 좀 타이트하긴 한데 뭐 나쁘진 않아요. 네. 손가락 뭐 좀 타이트하긴 한데 어쨌든 이 정도. 이 상태에서 제가 만질게요. 네. 네. 우와, 엄지 만지고 포켓 만지고 만졌어. 자, 제가 하는 동작이 글러브랑 똑같지 않나요? 저번에 잘 모르시면 도리타니 글러브 보세요. 도리타니 글러브 해체해서 하는 거. 자, 사람들 선수들 1mm 만질 때 막 하는 거. 네. 엄지 여기 누르는 거 뭐라 했죠? 아랫벽을 하기 위해서 누르는 거지. 이거를 꺾어서 제껴서 여기를 꺾는 게 아니라 그랬죠. 눌러. 각 아랫벽 잡어. 만져. 와, 이거 진짜 하드한데요? 네. 하드하다는 게 뭐예요? 뼈대. 엄청 하대요. 네. 살아있잖아. 이거를 그렇게 꺾었냐고.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꺾어서 이거 막 접해버리면 난리 날 것 같은데요. 엄지심이 정말 단단해요. 받쳐주고 있거든요. 안 밀리게. 그 상태에서 넓은 포켓이잖아요. 넓은 상태에서 물 때 잘 안 물린다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과감하게 롤링을 해서 물 수 있게 내가 더 잡아주는 거죠. 네. 됐네요. 그럼 반접했어요? 아니죠. 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그냥 눌렀을 뿐이에요. 제가. 그럼 편하게 있으면 이거죠. 옆으로 오는 거죠. 이렇게 눌러 그 상태에서 이제 롤링. 잡히네. 네. 그럼 공 잡는 데가 어디라 했어요? 여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윗벽 아랫벽이 넓은데 여기다 놓고 공이 잡히기를 원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관절이 유지돼서 그러려면 여기서 이게 덮여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덮여서 물어줘야 되는데 공을 여기다 잡아놓으면 이걸 누르게 되는 거야. 아래를 자꾸만. 그러니까 아랫벽을 위로 올리는 동작을 하니까 공이 덜그럭 나가는 거죠. 포수 밑이랑 똑같아요. 아랫벽에 미약 올린 영상 내야글러브랑 똑같아요. 그럼 아랫벽은 잘 잡혀져 있죠. 그래서 예전에 영상에 제가 말씀드린 엄지 각도가 살짝 이렇게 돼야 된다고. 이게 바깥쪽으로 퍼지는 게 아니라 이 라인이 이렇게 퍼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예, 약간 안으로. 예, 요 각도가 들어가야지. 이 각도가 나오면 안 된다 그랬죠. 좋은 미트들은 대부분 이렇게 나와요. 왜? 이 각도가 나서 아랫배를 걸어줄 수 있잖아요. 걸어줘야 그 다음에 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놓고 잡아볼까요? 아직은 여기가 죽지 않아서 이 부분은 제가 죽여야겠죠. 네, 이 부분의 가죽이 뻑뻑하거든요. 여기를 때린다고 부드러워지진 않아요. 물론 약간은 부드러워지겠지만 받아가면서 여기도 제가 다 죽일 거예요. 하지만 각을 제가 잡아놨잖아요. 각을 제가 잡았잖아요. 넓죠. 아까보다 알티스보다는 훨씬 넓죠. 넓으면 뭐예요? 들어갈 공간은 많지만 물리는 타이밍이 늦으면 늦게 물리는 단점이 있다. 그건 내야글로랑 똑같은 거예요. 좁으면 잘 낑가지지만 먼저 오면서 타고 나갈 위험이 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롤링. 네. 네. 잡히는데요? 네, 잡히잖아요. 네. 근데 보고 오므리면 안 잡히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아랫배 윗벽으로 담아주면 걸었을 때 아랫배 걸리고 윗벽으로 담아주든가 아니면 아랫배에 걸리고 윗벽으로 물어주면 안 빠지는데 이거를 오므리고 있으면 계속 튀는 거죠. 제가 이야기하는 조작력, 글러브가 만나는 개념이 이게 아니라 이거예요 사실은. 이게 아니라 여기서 오므렸죠? 더 눌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 눌러. 이 상태에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예. 이게 아니고요. 이해가시겠나요? 모르실 거예요, 잘. 근데 영문도 모르고 제가 길들였던 글러브를 잘 쓰셨던 분들이나 네아 글러브에서 핸들링 롤링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하시고 빵떡 쓰는 부분, 다음에 이 작은 트레이닝 글러브 같은 거 이런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영상 보시고 이거 뭐 탐내시는 분들 많은데 이거 시판용 아닙니다. 이거 안 파는 거예요. 저한테 팔란 얘기 하지 마세요. 못 구하는 거예요. 저도 힘들게 구했어요. 자, 이런 작은 글러브도 내가 오므리면 안 잡혀요. 근데 이걸 오므려서 얘가 만나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좁아지는 거예요, 바닥이. 이게 어떻게 되냐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둥글게 말아서 여기를 딱딱딱딱 살짝만 움직여도 만나게 만드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하면 만나요. 만나잖아. 그러면 윗벽 아랫벽에서 받쳐서 롤링 들어가면 만나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막 선수들 막 이러고 있으면 프로야구 선수나 뭐 일본 프로야구 선수나 미국 선수들 이렇게 되면 이게 잘 만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냥 이렇게 잡고 있다라는 거죠. 오므려서는 절대로 그 동작이 나올 수도 없고요.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게 밑으로 갔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오류가 증폭된다.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이거는 사실 이 글러브를 사셨던 한 분을 위한 영상이기도 하고 저한테 일루미트 가공을 받으셨던 분들한테 공통적으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거를 제가 한 말을 좀 이해를 하시고 어떤 개념이구나. 목이다. 잡았다. 자, 노편집, 노콘티 원테이크입니다. 증거예요. 네, 전 편집 없어요. 그거를 이해하시고 제 새낙을 영상을 보고 매만지시는 거랑 그거를 이해하시고 제가 앞에 올렸던 캐치볼이라든가 캐칭 드릴, 피노키오 캐치볼 이런 거를 이런 거를 보시면 구조가 이렇게 돼 있는구나. 이게 아니라 이렇게구나라는 느낌을 얘기하다 보니까 되는데 이게 아니라 이렇게 각이 있으면 이렇게라는 느낌을 좀 알고 계시면 좀 더 뭐랄까 글러브에 대해서 많은 편견이 사라질 거고요. 퍼포먼스를 할 때 손에 힘도 많이 빠지실 거고요. 되게 편하게 공이 물린다는 느낌을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은 너무 기분 좋은 일이 있었죠. 네, 엄영찬 선수가 캔자스시티 로얄즈랑 계약을 한 거. 그 친구가 작년에 왔었구나. 작년 초에. 재작년 겨울에 왔었나? 그랬을 거예요. 2학년 올라가기 전에 와가지고 저한테 상담 받고 왔었는데 1시간 동안 혼났죠, 저한테. 네, 또 그럴 거예요. 네가 뭔데 또 선수를 가르치냐. 참고로 그 친구 아버님도 옆에 계셨어요.
한 시간 동안 이거 공 토스해주고 이 봉 던져주고 캐칭 드릴, 치는 드릴, 받는 드릴 한 개 밑에서 한 개 위로 받을 때 반 개에서 반 개 밑으로 막 설명을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한마디를 했죠. 그 친구 그 당시에 M2 강민호를 쓰고 있었는데 웹도 다 쪼아놓은 상태에서 밑에 반대로 잡는 거. 이걸 잘못 이해하면 나중에 포즈 밑에서 반대로 잡는 거 그렇게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 얘기를 했어요. 네가 야구를 10년 이상, 그때는 그 친구가 그렇게 잘하는지 몰랐어요. 제 후배 그 미즈노 담당하는 친구 소개로 왔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막 설명하고 나서 네가 야구를 10년을 했는데 공 못 잡냐고. 다 잡을 수 있다고. 불펜에서 잡을 수 있고 시합도 뛰었잖아. 시합에서 공 잡을 수 있어. 근데 완바운드 공 타닥 했을 때 물리는 부분 아니면 이 밑에는 네가 분명히 반대 투구가 오거나 빠지는 공 잡았을 때 덜그럭대거나 적을 하거나 펀칭할 수 있다. 어깨가 좋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깨는 자신 있다고. 펀칭하면 이거 절그럭대면 어깨만 좋으면 뭐하냐고 못 던지는데 이 얘기를 딱 했더니 옆에 아버님이 서 계시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 맞다고. 자꾸 펀칭을 많이 한다고 반대 투구 오면. 제가 뭐 여쭤봤죠. 아버님 뭐 사회인야구 하세요? 아니면 야구 하셨어요? 그랬더니 저 이 학교 코치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버님이 그 학교 코치십니다. 네. 제가 코치님 앞에서 1시간 동안 선수를 가르쳤죠. 네. 하물며 코치님 아드님을 제가 공발바다 소발바다 이걸 가르쳤죠. 근데 코치님한테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아유 아버님 제가 코치님 제가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았네요 했던 그 말씀을 드렸더니 코치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모르는 얘기였다고. 기술적으로는 자기가 가르쳐줄 수 있는데 또 그 아버님도 포수 출신이시거든요. 밑의 구조와 그런 부분에서는 자기도 설명을 하기 어려웠더라고. 왜냐하면 그 친구가 기존에는 하다케 하면 M2를 썼지만 저한테 갖고 온 건 미즈노 프로였고요. 미즈노 프로 5다. 네. 결국에는 올해 썼던 모델은 하다케 하면 M8 스탠다드 타입으로 갔고요. 어떤 타입을 쓰든 기본은 똑같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미즈노 글러브 딱 길들여주고 1시간 동안 교육받고 길들여서 몇 주 있다가 그 친구가 딱 찾으러 왔는데 잠깐 들렸거든요. 찾으러만 오냐고. 딱 들어오면서 그러는 거예요. 찾아오면 실장님 말대로 공이 진짜 잘 물려요. 그리고 가더라고요. 이제 좀 좋아졌겠네. 잘하겠구나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엄청 잘하는 친구였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사족이었고요. 그래서 원리를 이해한다라는 게 결국에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손님들이 이거를 저한테 이 영상을 보고 따라하고 한다고 해서 야구가 느는 건 아니에요. 절대 안 늘어요. 그냥 원래 갖고 있던 실력을 100% 발휘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실력을 늘리려는 건 뭐냐. 본인이 숏바운드 연습도 하셔야 되고 천정놀이도 계속 밑에 끼고 손을 익숙하게 만들어줘요. 천정놀이도 계속 하셔야 되고 네. 그런 부분들은 본인이 연습을 해서 익히셔야 돼요. 그랬을 때 제가 늘 말씀드려요. 2가지 필요 조건. 올바른 글러브 길과 올바른 글러브 질. 일루라면 올바른 밑에 질과 올바른 밑에 길. 제가 원하는 밑에 길이라고 하는 건 어떤 타입이 됐든 그런 올바른 동작을 했을 때 잘 물리는 그걸 추구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길들이기라고 표현 안 하고 가공이라고, 형태의 가공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손님들이 하셔야 될 거는 아무리 제가 그런 형태의 가공을 잘해드려도 쓰는 방식이 몸에 익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 가공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몸에 익는다라는 게 그렇잖아요. 타격,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타격을 할 때 우리가 이렇게 티베팅기에다 놓고 타격 스윙 연습하고 다음에 뭐예요? 이렇게 토스 해주면서 치잖아요. 더 잘 치고 싶어. 토스를 막 이렇게 줘요. 막 토스를 막 안 늘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나중에 제가 겐다 선수 빵떡 영상도 분석해서 빵떡으로 펑고 받는 분석 올리겠지만 거기 잘 보세요. 타구 절대 펑고 빠르게 안 쳐요. 통통통. 빵떡 쓰다가 엄지손가락을 다쳤네. 손가락을 다쳤다는 분들 있어요. 왜 그 빵떡을 쓰면서 그렇게 강한 타구에 펑고를 받느냐. 뭘 위한 연습인데 그러면. 바운드를 맞히고 들어왔을 때 내가 탁 롤링하면서 탁 물어진다라는 거. 캐치볼을 할 때도 막 세게 던지는 거야. 적당히 스냅스로 하면 탁 받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막 세게 하니까 그렇죠. 위험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경직되는 동작에 나오면 몸이 스무스하게 느린 공, 편안한 바운드에서 연습을 돼야 빠른 공도 그 동작에 나오는데 그런 공들을 연습을 안 했는데 어떻게 되냐는 거죠. 똑같아요. 일루수 잘 보고 싶으세요? 아까 벽치기 했던 거 그 정도 스피드만 해서 타이밍 맞춰서 손. 그게 어렵다? 벽에 튕기면 아파트 단지니까
사람들 막 올라온다. 아, 그럼 천정놀이 하세요. 늘 얘기하죠. 천정놀이. 그거 다 되면 앞에다 놓고, 아, 롤링 물어주는 거. 아, 여기도 물어보고, 여기도 물어보고, 아, 여기도 물어보고. 앞에 영상 중에서 제가 매직쇼 영상도 보여드렸어요. 자, 마술. 똑같은 걸 또 하겠네요. 어찌 보면 제 이야기들이 오늘 좀 말이 많아요. 어차피 이 영상은 보실 분들만 보실 거니까. 이것도 링크 걸어드릴게요. 앞에서 제가 매직쇼. 자, 지금부터 이 방망이를 휘게 만들 겁니다. 그 영상이 있어요. 잘 보세요. 자, 코끼리를 바를게요. 입김도. 자, 지금부터 마술이 시작될 거예요. 이 방망이를 제가 휠 거예요. 나우 방망이 이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 방망이 휠 겁니다. 잘 보세요. 오, 어때요? 오, 휘죠? 네. 이걸 전문 용어로 착시 현상이라는 거죠. 저는 이 동작을 하고 있어요. 글러브 낄게요. 이 동작을 하고 있어요. 그거를 빨리 할게요. 공까지 잡을게요. 어때요? 거기다 손가락이 들어가는 순간에 살짝 오므려. 어때요? 벌렸다 오므렸다 벌렸다 오므렸다 이런 동작처럼 보인다라고 제가 앞에다가 영상에서 분명히 찍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다 돌고 도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네. 잡설이 많았어요. 네. 이게 어찌 보면 제가 가장 답답한 부분들 중에 하나였고 저를 이해 못 하시는 분들 한 번 저를 만나고 나셨는데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그래도 천체는 돌아. 아니 그래도 천체는 도는 거야. 네, 지구가 도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래도 좀 더 오므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오므린다는 개념이 좀 다르다라는 부분도 좀 생각하세요. 튀어나갔네. 네. 어찌 보면 그래요. 저는 지동설을 주장하고 사람들은 천동설을 주장한다 그러잖아요. 자, 지동설이긴 하지만 지구가 돌긴 하지만 지구에 앉아서 하늘을 보면 천체가 도는 것처럼 보여요. 천체가 도는 것처럼. 지동설은 뭔데? 지구가 돈다라는 거 아니에요? 어때요? 천체가 도는 것처럼 보이나요? 천체가 도는 것처럼 보이나요? 네. 보여지는 거 어때요? 휘어진 것처럼 보이나요? 똑같아요. 왜 선수들이 얘네들은 이렇게 막 이거 하고 이러고 있는데 왜 이 실장 너는 글러브가 옆으로 놨을 때 살아있어야 되냐고 얘기를 하냐라는 거죠. 그게 사실은 제가 앞에서 유튜브 영상 찍을 때 제가 막 이런 거 MMA 가지고 시범 보이고 할 때 피노키오 캐치볼 막 이거 했잖아요. 이거 할 때 뭐 하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저도 이러고 있어요. 네, 허벅지에 대고 막 이러고 있고요. 네, 저도 이러고 있어요. 네, 저도 막 이러고 있어요. 보여지는 모습, 즉 현상을 보고 본질을 왜곡하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대학교 들어갈 때 논문 주제였는데, 논술 썼던 주제였는데, 네. 현상을 보시고 진짜 본질을 왜곡하지 마시고요. 본질을 봐야 현상을 제대로 분석할 수 있는 거예요.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제가 드렸던 말씀이 바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어쨌든 머리도 예쁘게 잘랐고, 네, 안경은 네, 제가 마음에 드는 안경을 제 단골 안경집에서 샀고, 안경 얘기하니까 이 안경 제가 가는 단골집인데 야구 사회냐고 하세요. 저 마포 가든 호텔 뒤에 있는 루네트 안경원, 네, 제가 뒷광고합니다. 네, 대놓고 광고합니다. 이분도 손님으로 처음에 오셨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글러브 가공 맡기로 저기 제 처음에 공방 오픈하셨을 때 여기 신촌동 이 공방에 좀 위쪽에 있을 때 조그만데 7평짜리인가 할 때 그때 오셨던 손님이셨는데 말씀 잘하고 근처에 안경점 한다 그래서 안경 어차피 바꿀 때 돼서 맞췄죠. 제가 초등학교 한 2, 3학년 때부터 안경을 썼던 것 같아요. 안경 진짜 오래 썼거든요. 근데 제가 살면서 제일 편했던 안경이 있어요. 조일이 하던 당시에 네 발가락님이라고 있으세요. 동그리님이라고도 있고 야영사 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네, 수원에서 안경점 하시던 형님. 네, 저랑 같은 팀이셨는데, 네. 그 수원까지 가서 안경을 그분한테 이제 맞췄죠. 왜? 팀 형이니까. 야, 10만원만 내.
맨날 그런 식이에요. 제가 눈이 많이 나빠서 막 삼중 압축에 막 되게 그리고 그 난시랑 근시가 섞여 있거든요. 비싸요 렌즈 값이. 그냥 마음에 드는 테 잡고 10만 원만 던져주면 형이 알아서 해줬어요. 근데 그 형 보기 전에 제가 이제 여러 군데 이제 뭐 안경점을 다니고 했었는데 잘 몰랐었는데 그 형이 이제 안경점을 그만두시고 나서 잠실 쪽에 있는 여러 군데 안경점을 전전했는데 그렇게 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초점이나 이렇게 불편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그 형님이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뭐 지금 안경점 하시는 분들,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 다 느끼시는 거겠지만 그 공장형 안경들이 막 우후죽순으로 생기면서 막 남대문 시장가 가격 막 저가형 안경테나 뭐 안경 알이 들어올 때 한참 그랬던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형님도 그만두시긴 하셨는데 너무 힘드셔가지고 그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안경 알을 이렇게 끼는 것도 기술이라고 보면은 정말 허접하게 만들어 놓은 데도 되게 많다고 억지로 껴서 외국 뭐 이게 안경 알이 휜다라든가 막 안 맞는 경우 많다고 자기는 그런 기술이 있는데 사람들은 잘 못 느낀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형님 얘기가 뭔지 알 것 같아요. 근데 요 안경점 제가 갔는데 그 느낌을 다시 가진 거예요. 그 형의 얘기를 안 들었으면 저는 막 안경점 싸면 좋겠지. 막 안경알 깎는 거 뭐 기계로 윙 다 깎잖아. 저도 모르니까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형님은 그 기계로 깎는 거는 예비 작업이고 다 일일이 손으로 깎아서 맞춰야 된다. 그리고 눈에 초점 다 맞춰야 되고 그게 사실은 안경 그 광공학사라 그러죠. 안경원에서 안경을 깎으시다 안경알을 하시는 분들의 기술인 거고 어찌 보면은 한 장소에서 오랫동안 안경점을 하시는 분들은 다 이유가 있겠죠. 저는 모르겠어요. 이쪽 일을 뭐 비슷한 일인 것 같잖아요. 어찌 보면 한쪽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보여요. 뭐 카센터도 그렇고 그래서 기술이 들어가는 일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아 저런 분들은 이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일만시간의 법칙. 어떤 일이든 만시간을 하면 제일 개똥 같은 소리예요. 공부 안 하고 만시간 한다고 되지 않아요. 아무 생각 없이 만시간 한다고 아무 생각 없이 글러브 10,000개 두들긴다고 안 돼요.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린 친구들 같은 이쪽 일을 하겠다고 막 글러브 뜯어보고 하잖아요. 돌이 굴러봐야 돌밖에 안 돼요. 사실은 대놓고 얘기하면. 네. 본인이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떻게 연구를 하느냐의 부분인데 그 가장 근본적인 게 글러브가 왜 이렇게 만들어졌으며 어떤 퍼포먼스를 위해서 이렇게 되고 그랬을 때 끈 밸런스는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을 보는데 다 공부해야 되는데 그래서 요즘에 우죽순대로 많이 생기다 보면 길들이는 업체뿐만 아니라 수리하는 업체도 개판으로 하는데 되게 많이 끈 수리를 한다 그러는데 와 가관이에요. 근데 그거를 블로그에 올리고 막 홍보를 해요. 와, 나 같으면 창피해서 자랑 못할 정도의 수준인데 그거를 하더라고요. 뭐 사업자 내고 뭐 프로로 나섰으니까 뭐라 할 말은 없지만 그런 분들도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수준이 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은. 그래서 시간 노력을 투자를 한다 그러지만 그런 식으로 맨날 껴봐야 그 밥에 그 나물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글로브 공장 같은 데 가서 조언하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고요. 그 걔네들 맨날 끊기잖아요. 맨날 그 모양 그 꼴이에요. 가서 지적하고 뭘 바꾸고 방법을 알아야 자기들도 개선된 방법을 할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저도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새로운 패턴, 다양한 패턴. 이런 것들을 보면 아 외간격이 왜 이렇게 낮고 아, 요즘 미진에서 끈을 이렇게 끼는구나. 새 제품들 보면서 손님들이 저한테 교육 자재를 다 교육 기자재를 보내주시잖아요. 그러면은 아 이거는 기본에서 벗어나게 끈을 꼈네. 아 얘네는 제가 감히 이 메이커에서 잘못한 거네라고 판단할 정도까지 수준까지 올라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튜닝 해드리잖아요. 제가 구멍을 더 뚫어서 한다라든가 위치를 조정한다라든가 아 이 끈 빼먹었네. 한 칸씩 이동해서 다시 돌돌돌 만나요. 특히 밑에 같은 경우 그런 거 되게 많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사족이었고요. 그래서 남들과 차별화되기 위한 게 정말로 어려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좀 더 본질적인 말씀을 드리는 게 저는 차별화라고 생각을 해요. 더 단순화하고 더 핵심적인 얘기를 하고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손님들 와서 실장님은 뭐 자기에게다 다 끼워 맞추려고 그런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두 개 끼워 맞추고 억지로 끼워 맞추는 건 그건 이론이 아니에요. 이 얘기가 다 접목이 된다면 그거는 핵심이고 정수고 한 가지 이론이라는 거죠.
저는 그게 돼 있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유튜브를 시작한 거고요. 모르시겠지만 뭐 지금 보시는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지만 작년 추석 때부터 지금 이제 몇 개월 됐나? 9월 말부터 시작했으니까 네. 몇 개월이죠? 그럼 3개월. 7월 달이네요. 7개월. 딱 10개월 됐네요. 10개월 동안 330편 넘는 영상을 올렸고 이렇게 제가 떠들 수 있는 건 만들기 위한 콘텐츠가 아니라 제가 해왔던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편안하고 길게 노편집 노콘티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 아무튼 결론은 루네트 안경원 가든호텔 뒤에 제 단골입니다. 제 얘기하고 가시면 잘해주실 거예요. 근데 진짜로 실력이 좋으세요. 네, 네. 뭐 비싸고 싼 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눈에 되게 편안하게 잘 해주신다는 거 멀리서 굳이 찾아가지 마시고 이 근처에 계시는 분들이랑 한번 바꿀 때가 됐다면 한번 선택을 해보시는 거 후회 안 하실 것 같습니다. 네. 미용실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괜찮은 데라면 저는 소개해드립니다. 뭐 용품점도 마찬가지고 양심적인 데라면 소개시켜드리는 거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늘 일루미트 얘기는 여기서 끝날 거고요. 이거 뭐 뿐이야 벌써 1시간 다 됐네. 아이고야. 어차피 이거 많이 안 봐요. 괜찮아요. 네. 다음 영상 빨리 찍어야 되는데 벌써 1시 15분이네. 보수미트 편 저거는 어차피 162형 짧을 거니까 저거 하나만 더 찍고 저는 이제 또 퇴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일루미트 긴 시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몇 분 안 보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잘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언제든지 저랑 피드백 하시고 이런 영상들 보시고 좀 더 연구하시면 조금 본인들이 부족한 부분들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잘 찾아내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글러브 가공이라는 거는 아시죠? 그랬을 때 내 글러브 진짜 글러브 들어와 일루미트가 된다라는 거 잊지 말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넘버 7이었고요. 길다. 다음 포스미트 영상 빨리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